제가 야함엔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주의해야 할 건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돼서 구매를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일본 소설 추천 가능한가요? 라는 댓글을 봐서 제가 일본 소설 2권을 추천해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되게 잘 아는 하루키나 아니면 에쿠니가오리, 히가시노 게이고 등 이런 작가들은 좀 제외하고요. 그 외의 작가들, 다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할 책들을 알게 된 경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책은 그 29cm 온라인 편집샵 카피라이터인 이유미 저자가 쓴 문장 수집 생활이라는 책인데요. 소설을 끼고 사는 카피라이터가 소설에서 수집한 문장으로 이제 카피라이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 챕터마다 소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소설에서 어느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문장을 카피라이팅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책인데요. 정말 책을 너무 구매하고 싶도록 설명을 진짜 잘하셔가지고 제가 온라인 장바구니가 터지도록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게 된 책이 제 인생소설이 되어서 유튜브에 인생소설로 제가 소개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재밌고 유익하니까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해요. 표지도 예쁘죠? 자, 그럼 일본 소설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이겁니다. 짠! 구보 미스미 작가의 장편소설이고요. 밤의 팽창이라는 제목입니다. 청림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작가는 1965년 도쿄 출생인 여자 작가님이시고요. 여러 수상 경력이 있고요. 다수의 작품을 출간한 그런 경험이 있는 작가님입니다. 저희 아버지랑 연세가 비슷하시네요. 표지에도 보이듯이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지 않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일본 어른 연애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자극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야하다라는 생각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야함엔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약간 19금에 강하거든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포인트와 명문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팽창 포인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우 생생한 여자의 성욕과 감정. 두 번째, 적나라하고 과감한 표현. 세 번째, 흔한 소재지만 생활감 넘치는 묘사. 네 번째, 각 챕터마다 다른 인물의 시점으로 표현된 감정선. 다섯 번째, 세 남녀의 엇갈리는 사랑과 이해. 밤의 팽창 명문장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리탐만은 아니다. 부담스러웠다. 결혼을 하면 그대로 따라올 게이스캔의 가족과 친척. 마치 드라마 같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며 그런 관계 다음에 있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 같은 것이 진인 무게와 날카로운 윤곽이. 두 번째,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어. 뭐든 말로 전해야 해. 어떤 작은 일이라도 행복이 도망쳐버려. 세 번째, 리사 씨가 일어나 문을 열고 자고 있는 쇼의 이마를 만져보았다. 금세 엄마의 얼굴이 된다. 그 얼굴이 좋았다. 좋았다 라고 이미 과거형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되게 과감하고 파격적인 소재로 은근하게 되게 감성적으로 잘 써내려간 소설이더라고요. 흔한 소재이긴 한데 되게 생동감 넘치고 생활력 강한
그런 묘사법으로 술술 읽히는 맛이 있었어요. 여주인공의 성욕에 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성욕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욕구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 약간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여자가 성욕이 강하다라고 하면 뭔가 되게 천박해 보이거나 음란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욕망을 되게 숨겨야만 하는 그런 여자의 심리적인 표현도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몸 육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성관계에 대한 것과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나누는 사람과의 진짜 관계에 대해서 이제 독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줬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녀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랑, 그리고 비밀스러운 어떤 마음들이 처음에는 계속 나오는데 되게 진전이 없어서 조금은 답답했었어요. 하지만 지나갈수록 서서히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주인공들이 자신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팽창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독자들인 저희가 엿볼 수 있답니다. 소중한 게 정말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인공들에게 응원을 보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응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주인공들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한 번쯤 꼭 읽어보세요. 두 번째 책은 일본 남성 작가만 6명이 써서 모아진 소설집인 Love or Like라는 책인데요. 번역하면 사랑일까 아니면 뭐 단지 좋아하는 걸까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할 건 이 책이 지금 절판이 돼서 구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빌리거나 아니면 중고서점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책에서 읽고 어떤 책이길래 절판이 됐지? 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 다음날 바로 도서관에서 이걸 빌렸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 없어요. 도서관에서 저도 빌려서 읽었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읽었던 거를 다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어서 저는 한 4-5시간 정도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바람 부는 선선한 저녁에 요즘 같은 날에 진짜 뭐 테라스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읽으면 진짜 좋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럼 포인트와 명문장 한번 볼게요. Love or Like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6명의 일본 남성 작가의 다양한 색을 지닌 6가지 연애소설 모음집. 두 번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섬세한 표현과 감정선. 세 번째, 다가올 사랑에 대한 설렘과 기대, 첫사랑의 추억, 안타까운 짝사랑, 잃어버린 사랑 등 우리가 겪었거나 겪고 있거나 겪을 수도 있는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참고로 나카무라 코우 작가의 허밍 라이프는요, 도쿄국제영화제 특별 상영작으로 선정되어서 영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Love or Like 명문장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리에는 다양한 삶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라진 후에도 그 흔적이 남는다. 거대한 도시에 수없이 많은 빌딩과 상점과 도로,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삶과 행위가 있고 그 모든 것에 나름의 의미와 의의가 있을 테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다가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고 말았다. 두 번째, 그럼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빼앗긴 것을 찾으러 가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애당초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빼앗긴 것이라 가정해 봅시다. 빼앗긴 것은 되찾아야만 해. 그렇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 전지전능했던 나 자신. 인생이란 태어날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는 긴 여행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더니 고다로가 이어서 말했다. 그렇잖아. 난 히메코를 버리지 않았고 히메코는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좋아하는 걸까 사랑하는 걸까는 그 어떤 관계에서 되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친한 친구에 대해서, 나로 인해 죽음을 겪을 뻔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전학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로 좋아함과 사랑의 경계선을 미묘하게 깨트리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본 남자들만 썼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독특하게 다가왔었고, 그 남자들의 섬세한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깊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읽을 수 있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되게 깊이 있는 책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을 되게 통찰력 있게 설명한 그런 문장들에 가끔 멈추게 될 거예요. 솔직히 뭐 스토리는 있을 법한 내용이긴 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깨우치게 해준 그런 작가들의 시선도 되게 고마웠었고 신선했습니다. 우리 같은 이야기라서 친구의 고민을 듣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진짜 제 인생책 중 하나였던 일본 소설이 더 많긴 한데 그거는 5번 정도 넘게 읽었던 책이라서 제가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은 숨겨뒀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아사히류 작가의 누구라는 일본 소설을 리뷰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 책도 진짜 꿀잼이고 책을 싫어하는 제 친구들이 그 책을 읽고 와 이거 진짜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살벌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줄 정도로 그 친구들에게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 소설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요, 제가 2번 이상 읽었던 산문집을 소개를 할 거예요. 기대되시죠? 그러면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우리 7월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수련서재에서 만나요. 안녕!